모든 암컷들은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의 아비로서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자질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그 때문이죠. 까다로운 암컷을 사로잡기 위해 수컷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먹이를 준다면 말이죠. 춤파리 중에는 사냥한 먹이를 선물로 주고 짝짓기 허락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선물을 제공하는 거죠. 암컷은 수컷이 선물한 먹이를 먹고 있고 수컷은 두 발로 나무에 매달린 채 교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자를 암컷에게 전달하기 위해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참밑들이라는 이 곤충은 수컷의 생식기가 전갈처럼 위로 구부러져 생긴 이름입니다. 이들도 암컷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날개를 살랑거리며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암컷은 덤불 속에 숨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수컷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수컷이 먹이 하나를 발견했군요. 먼저 맛을 봅니다. 그런 다음 근처의 암컷을 향해 페로몬을 발산하고 날갯짓을 합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페로몬이죠. 날갯짓은 페로몬 발산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암컷이 수컷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정확히 찾아오는군요. 암컷은 먹이에 긴 부리를 찔러 넣어 액을 빨아먹습니다. 이때 수컷은 생식기를 암컷의 배끝에 찔러 넣고 짝짓기를 합니다. 정자가 충분히 전달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선물을 가진 수컷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암컷의 선택 기준이 더욱 까다로운 것은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수컷은 물고기를 잡아 유혹합니다. 암컷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잡아온 물고기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군요. 등을 돌리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뛰어난 물고기 사냥꾼입니다.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다가 수면에 떠오른 물고기를 내리꽂아 사냥합니다. 물고기를 물고 다시 암컷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지없이 쫓겨나는군요. 이번에는 아예 뺏겨버리고 맙니다. 분위기 좋은데 다른 수컷이 방해를 놓고 마는군요.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크기입니다.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제공하는 횟수입니다. 암컷은 수컷이 새끼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죠.
암컷이 받아들이면 짝짓기가 이어집니다. 물론 암컷이 좋아하는 물고기를 계속 사냥해 와야죠. 번식기간 내내 말입니다. 물고기는 바로 수컷의 경제력입니다. 긴 꼬리는 세밀한 유혹의 이벤트를 연출합니다. 나뭇잎 구멍에 몸을 넣고 입면과 날개가 평행이 되게 한 후 연주회를 벌입니다. 나뭇잎을 스피커처럼 이용해 노래 소리를 극대화하는 거죠. 소리에 이끌려 암컷이 다가옵니다. 더듬이로 서로를 확인하죠. 이때 수컷은 날개를 들어 등을 암컷에게 보입니다. 거기에는 수컷이 숨겨놓은 선물이 있죠. 감노샘이라는 분비샘이 있는데 암컷이 좋아하는 달콤한 액이 나옵니다. 암컷이 먹기 시작하면 수컷은 청포낭을 암컷의 생식기에 순식간에 붙입니다. 암컷이 선물을 먹는 동안 청포낭의 정자가 암컷의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자신의 정자가 옮겨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끕니다. 다 흡수되려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선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암컷은 청포낭을 먹어치워버립니다. 알을 갖고 있는 암컷은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암컷과 수컷의 역할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수소곤충 중에는 물장군과 물자라가 대표적이죠. 물자라입니다. 물자라는 파동을 일으켜 유혹의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물자라 암컷이 구애에 더 적극적입니다. 새끼 양육을 전적으로 수컷에게 맡기는 암컷입니다. 알 낳는 과정에서는 수컷의 짝짓기 요구가 거세집니다. 지금 수컷은 암컷이 낳으려는 알이 다른 수컷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을 낳을 때마다 짝짓기를 요구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물자라나 물장군 등은 산란과 교미가 반복됩니다. 자신의 유전자만 남기려는 것이죠. 암컷은 250여 개의 알을 낳고 떠나고 수컷은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알을 짊어집니다. 보름 정도면 새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수컷은 사냥도 못하고 체력의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부화한 새끼들을 물속으로 떨어뜨려 스스로 생존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유혹의 과정을 생략한 강제적 짝짓기도 있습니다. 벌들이 대표적이죠. 호리병벌 수컷이 암컷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컷은 집을 짓기 위해 침을 섞어 흙을 뭉칩니다. 수컷은 주변을 날다가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암컷은 몸을 말아 거부하지만 수컷은 아랑곳하지 않고 암컷의 생식기를 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성공 여부는 암컷의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암컷이 끝까지 거부하는군요. 여치 배짱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여치 배짱이 수컷 두 마리가 만나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컷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구애 행동을 합니다. 여치 배짱이의 독특한 행동이죠. 순간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물러나던 다른 수컷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수컷과 수컷의 짝짓기입니다. 곤충 세계에서도 동성연애가 있는 걸까요? 노랑나비 수컷이 암컷을 가로막고 유혹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암컷은 수컷의 몸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짝짓기 상대로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급할 것은 없습니다. 암컷이 위로 올라가면 거부의 뜻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수컷들이 따라붙는다. 암컷은 누구를 골라야 할지 혼란스럽겠지만 행복한 유혹의 시간을 즐기는 듯합니다. 큰 흰줄나비는 거부 의사를 꼬리를 들어 나타냅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임을 알리는 셈이죠. 알은 아무 풀에다 낳는 것이 아닙니다. 큰 흰줄나비는 미나리 냉이를 찾아 부드러운 잎에 알 한 개씩 낳고, 사향제비나비는 쥐방울 덩굴에 서너 개씩, 그리고 애호랑나비는 족두리 풀에 10개에서 20개씩 정성스레 낳죠. 허기진 욕구를 채워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장에서 그만할 때까지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죠.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이어진 식욕에 대한 유혹이니까요.